자, 으쌰. 자, 오늘 아침 출조입니다. 요즘에도 또 욕지도권에도 종일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피싱맨입니다. 삼덕항에 있는 피싱맨 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로 전유동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전유동 컨텐츠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갯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노대도 앞에 있는 이런 섬인데요. 자, 먼저 전유동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에는 전유동 낚시와 반유동 낚시가 있습니다. 반유동 낚시는 일정 수심을 정확하게 속공으로 내려서 그 수심층에 맞는 바닥층에 있는 고기든 중층에 있는 고기들을 잡는 반유동 낚시가 있고요. 자, 이 전유동 낚시는 아주 저부력질을 보통 많이 씁니다. 물론 고부력으로 전유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감성돔 전유동 낚시의 기본은 바로 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심이 깊다든지 아니면 조류가 좀 빠를 때 뭐 2비, 3비도 쓰긴 하지만 통상적인 기본은 바로 B입니다. B 전유동이 왜 좋을까? 감성돔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층에서 그냥 수심 내려서 잡으면 되지 왜 굳이 B를 써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반유동의 장점은 수심층에 빠르게 내려서 바닥층을 공략을 해서 감성돔을 잡는다면 B 전유동은 수심이 울룩불룩한 지형들, 이런 지형들에서는 좀 깊은 데는 깊게 들어가고 낮은 데는 낮게 올라와서 땅바닥에 끄이면서 갈 수 있는, 즉 쉽게 말해서 물속에 있는 수심층을 여러 군데를 탐색을 하면서 잡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비전유동 낚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완전 초보들은 이해가 못합니다. 지금 반유동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댓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비치 이거 입질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찌가 빠지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전유동 초보들이 느끼는 전유동 낚시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럴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면사매듭, 반원구술, 찌, 그리고 쿠션, 도래, 목줄, 바늘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고기가 딱 물게 되면 고기가 가져가는 것은 면사매듭을 끌고 가면서 면사매듭이 반원구슬에 걸려서 찌가 쑥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즉 고기가 물었을 때는 찌와 봉돌 모든 걸 다 끌고 갔을 때 고기가 아 걸렸네 라는 느낌 딱 들고 나서 찌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유동은 이와 개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B찌, 제 생각에는 B찌 같은 경우에는 잔존 부력까지 한다면 B와 G2, 즉 쉽게 말해서 한 2B 정도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줄이 수르륵 내려가는데 어떻게 찌가 내려갈까? 자, 이걸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부력찌입니다. 0.8의 무게가만 있으면 이 찌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물론 반원구슬에 걸렸을 때죠. 근데 원줄이 수르륵 빠져나간다고 찌가 어떻게 빠질까? 자,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유동 낚시는 고기가 이 찌, 봉돌, 무기를 모든 걸 다 끌고 갔을 때 찌의 입질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전유동 낚시는 원줄 위에는 조그만 좁쌀봉돌, 비전유동이라면 비좁쌀봉돌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구멍찌라는 자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기가 정말 그림처럼 위에서 수직으로 끌고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찌가 표식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물 속에 내려가면 약간 사선 형태를 그리고 있거든요. 고기가 느꼈을 때는 거의 어떠한 이물감도 느끼지 않고 원줄이 빠져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원줄이 빠져나가면서 제일 처음에는 찌에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원줄이 살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성상 바로 원줄이 빠져나가면서 원줄이 일직선으로 물 위에 있는 원줄과 물 아래에 있는 원줄, 목줄들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찌가 옆으로 갸우뚱하게 이렇게 눕게 되겠죠. 누우면서 고기가 가게 되면 이 0.8g의 부력을 가지고 있는 찌는 저부력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직선에 의해서 찌까지 같이 옆으로 누우면서 바닥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찌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에서는 입질이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찌를 빠지고 간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원줄이 살살 움직일 때 딱 찌를 보게 되면 원줄이 살 펴지면서 그때 찌를 보면 찌가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전유동 낚시에서 찌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실 부분들이 바로 이거겠죠. 시원합니다. 고기들이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땡기면 뭔가 걸려있나 이런 느낌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질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긁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수심도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원줄에 큰 무게가 웨이트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미끌림도 상당히 덜합니다. 우리가 땅바닥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 달고 있고 추 밑에서 추가 이 목줄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좁쌀 뽕돌, 흔히 뭐 비 뽕돌 하나가 그냥 물에서 살랑살랑 거리면서 이 찌 위에, 찌 꼭지 위에 걸려있는 원줄을 조금씩 데려갑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야 될 때는 내려가고 끌고 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찌가 끌고 가는 느낌보다는 원줄이 살짝 달려서 매달려서 간다라는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무게가 없어서 미끌림도 반유동보다는 덜하겠죠.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반유동보다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전유동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심이 20m 되는 데서 비전유동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한 5m에서 한 7, 8m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목줄을 2m에서 3m 가량 쓰기 때문에 찌스토퍼라든지 또는 유동 고무를 썼을 때 유동 고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한 2, 3m 구간이 되면 안 보이면 바닥에 대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늘상 말했듯이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도 돼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면사 매듭을 하나 걸어 두시는 게 좋아요. 면사 매듭을 걸어 두시면 내가 던졌을 때 면사 매듭이 더 이상 안 내려간다든지 찌 위에 있다든지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아, 이게 바닥이구나 바닥 아니구나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전유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줄을 2.5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비전유동만 무조건 우세한 게 아니거든요. 비전유동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원줄이 많이 날리게 되지요. 그래서 보통은 조작이 좀 많긴 하지만 세미 플로팅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플로팅 원줄을 쓰게 되면 바람에도 많이 날리고 캐스팅하는데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미 플로팅을 쓰시는 게 좋고요. 2.5를 씁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계속 비전유동만 하는 것보다는 물이 좀 빠르다든지 수심이 좀 깊다든지 저 먼 데를 노려볼 때 바로 빠르게 내려볼 수 있도록 반유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2호는 조금 약하고 2.5가 가장 가운데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호를 쓰셔도 되지만 3호를 쓰게 되면 나중에 조금 멀리 던지게 되면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비전유동은 원줄은 2.5호 정도를 쓰시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이 기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려가는지, 내가 바닥에 잘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닥을 잘 끌고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도 진짜 초보 때는 물이 너무 안 가니까 들어보면 고기가 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유동의 적은 바람과 느린 조류입니다. 물론 빠른 조류도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유동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15m, 16m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5에서 7, 8m 정도 사이를 하고 좀 깊게는 한 10, 한 1, 2m도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냄새를 맡고 중층에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6m지만 5m권에서 살짝 떠 있을 때 고기가 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참고 자료를 보시면 먹이 활동을 할 때는 바닥을 보면서 먹이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유영을 할 때 약간 떠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전유동 낚시입니다. 자, 거의 이제 설명이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비전유동을 하게 되면 사실 정말 재밌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유동 낚시를 하면 던져놓고 그 수심층을 계속 탐색을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크게 동작할 방법들은 없습니다. 원줄 정렬을 한다든지 이렇지만 비전유동은 상당히 할 게 많아요. 원줄이 많이 늘어져 있다든지 정렬을 못 시키면 내려가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줄도 계속 사려줘야 되고 그리고 텐션도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전유동 낚시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속 물어보셔요. 베일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베일은 계속 열어주고 일정한 정도의 원줄을 살짝 텐션을 준 다음 텐션이 빵빵한 텐션을 주게 되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는 한 1m 정도의 여유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닫아 놓고 없으면 살짝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계속 원줄을 돌려줘야 되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직선도 맞춰줘야 되지, 여유줄도 한 1m씩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낚시, 그럴 때 입질이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낚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거의 쉴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재밌는 비전유동 낚시 나도 해보고 싶지만 이거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저 입질은 제대로 올까, 이런 것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일단 가방에 한 개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수심 6m, 7m 나온다 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늡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30분인데요 오늘 종일 낚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시 한 1, 20분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비전유동 낚시를 해볼 텐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자, 이제 낚시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밑밥 까는 건 아니고 혹시나 또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못 잡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잡으면 참 좋은데 아, 잡힐란가 모르겠네. 지금 저는 원줄이 지금 오늘 3호가 감겨 있어요. 그리고 전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른 낚시 하다 보면 귀찮아서 못하면서 반유동 넣고 이러는데 막 이건 뭐 필요 없거든요. 찌 하나 넣고 스텔스나 조수고무 하나 넣고 도래 넣고 목줄 달고 뽕돌 위치에 따라서 하나 채우면 끝이기 때문에 간편하기는 간편합니다. 스텔스 김문수 프로님 스텔스입니다. 저 유동고무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우리 담임 PD님 좀 보내주이소. 다 썼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는데 하여튼 이렇게 스텔스 유동형입니다.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찌 멈춘 고무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조류를 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조류가 불게 되면 이 도래를 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침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내려가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탐색도 좀 잘 되고요. 사실은 봉돌을 안 달더라도 이게 잘 내려가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한 G2 정도로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O형 쿠션 고무 하나 넣어줍니다. 스텔스를 쓰게 된다면 딱딱한 게 좋아요. 지금 딱딱한 게 없어서 저는 약간 물컹한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B뽕돌을 하나 달아줍니다. 이것도 B뽕돌 위치를 여러분들이 저 어디에 달아야 됩니까? 도로에다 달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바늘 기 50cm 위에 달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요런 거는 진짜 개개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조류가 잘 안 갈 때는 저는 도래 위쪽으로 답니다. 그래서 위에가 내려가고 밑에가 팔랑팔랑 이 애들이 팔랑팔랑거리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류가 좀 빠르다 그러면 바늘이 안 내려가잖아요. 바늘이 안 내려가면 목줄 중간 정도 아니면 밑으로 조금 더 해서 바늘을 바닥 채우고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늘 기 위에 30cm 정확하게 재서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B 낚시를 하더라도 B 뽕돌을 다이렉트로는 잘 안 답니다. G2를 2개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분납을 좀 해서 많이 하는 편이지 전유동 B찌라고 해서 B 뽕돌 정확하게 B 뽕돌 하나 달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B 뽕돌보다 가벼운 걸로 약간 가감을 하기도 하고 더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또 더 작은 녀석들로 낚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건 한 G2 정도 되겠네. 스텔스 이게 또 내려가는 또 침력이 약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작은 걸로 시작해서 여유를 좀 남기면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거의 목줄 가운데거든요. 이렇게 따라 놓으면 채비가 끝입니다. 목줄 중간보다 조금 위에겠네. 뭐 상관없습니다. 하다가 야, 이 조류가 좀 빨라서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내리기도 하고요. 자, 낚시 준비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사실 이런 찌라든지 조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밑밥질입니다. 찌낚시에서는 밑밥질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에서는 특히나 찌를 맞추는 행위, 참 이런 던지는 맛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전유동 낚시를 할 때만큼은 물론 조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조류가 좀 잘 안 가다든지 바로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밑밥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뭐지요? 모르면 발 앞에 던져라. 왜냐하면 밑밥은 항상 낮은 데서 깊은 곳으로 흐르고 이 전유동 낚시 역시도 낮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기 때문에 찌를 넘겨서 밑밥질을 하게 되신다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우측으로 조류가 갈 것 같은데 찌를 넘기지 않고 찌 앞에 한 2m 앞쪽에다가 2m 앞쪽에다 던져서 바닥층에 쌓아놨고 바닥층에 쌓여 있는 곳을 지나가게끔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밑밥 동조입니다. 뱅에돔 낚시에서는 위에서 동조를 시키지만 감성돔 낚시에서는 여기쯤 쌓이겠다라는 내려가는 속도를 계산해서 밑에서 동조를 시키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 보면 계속 찌에다가 맞춰요. 막 안 되면 위에도 떠지다가 밑에도 떠지다가 막 하는데 저는 못 잡으면 못 잡았지 무조건 한 놈만 팹니다. 그게 제 낚시 스타일입니다. 물론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포인트 이동도 좀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좀 멀리도 던져보고 하겠지만은 여기서 1m 2m 더 던져가지고 고기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한쪽에 밑밥을 주게 되면 계속 꾸준히 집에 갈 때까지 밑밥을 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찌 스토퍼가 내려가는 거, 이 스텔스가 내려가는 게 잘 안 보이는데 날씨가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웃기게도 좁쌀뽕돌을 목줄 근처에다가 달게 되면
엄청 빨리 내려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좁쌀뽕돌을 바늘 근처에 달게 되면 찌스토퍼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렬이 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죠. 하지만 도래 근처에 달게 되면 실제로 찌스토퍼는 빨리 내려갑니다. 대신에 목줄에 달려있는 바늘이 위에서 딸려 내려가는 이런 형상을 보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류가 좀 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고기가 물고만 있어도 원줄이 펴져서 찌가 스르륵 잠깁니다. 발 앞에는 그래도 미끌림 생긴 거 보니까 지형이 막 울퉁불퉁한 모양입니다. 전유동하기 좋은 지형이네. 자, 이런 데는 전유동 낚시를 해서 미끌림이 생길 정도면 반유동한 미끌림 엄청 생긴다 봐야 돼요. 반유동을 만약에 이런 데서 하시게 된다면 목줄 길게 써야죠. 찌를 안 날려먹으려면. 바람이 조금 죽어줘야 될 텐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왕이면 고기를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왔어요. 자, 시원하게 들고 가네요. 씨알이 별로 안 크네요. 근데 참돔이다. 에이씨, 우리 친구가 맨날 보내주지 말라는 참돔입니다. 보내주지 말라 하더라고. 계속 보내줄 거야. 의외로 이 전유동이 위층에서 바닥층까지 노리기 때문에 채비가 또 들렸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참돔이나 이런 녀석들도 잘 걸리는 편입니다. 반유동보다는 더 잘 걸립니다. 그래도 좋은 싱조입니다. 아무래도 잡어들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포식성이 강한 참돔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잡어들이 많이 설치지 못하거든요. 자, 참돔 물었으니까 감성돔도 물겠지. 아, 촬영 끝나는 줄 알았네. 이제 시작인데 촬영 끝 할 뻔했네요. 자, 이제 옵니다. 자, 원줄을 한번 딱 차고 가더라고요. 어디 가네, 이거? 옆으로 간다. 이 뭐지? 부실입니다. 야, 아직도 이렇게 부실이가 있나? 아직도 이런 부실이가 있네. 갑자기 옆으로 가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스풀 좀 열어놓고 텐션만 유지하고 있으면 고기가 물면 손으로 옵니다. 원줄이 손으로 오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고기가 물고 딱 가면 원줄이 탁 때리는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참 이런 믿음 갖기가 좀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전유동 낚시는 원줄 관리만 잘 해주시면 큰 도미 물면 입질이 원줄로 나타나기 때문에 찌가 대충만 어디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굳이 눈에 보이는 형체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대충 어디쯤 가고 있다, 머리 꼭지가 살짝 보인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약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낮 시간에도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물색이 조금 어둡다든지 하면 잘 되는데 특히나 욕지도라든지 이런 남해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햇빛이 쨍쨍하게 되면 고기들이 근처까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아니면 아침 때 고기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물색이 탁한 데가 또 많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좀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남해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입질 오는데 이것도 잡았다. 이제 잡어입질도 눈에 잘 보이네요. 저는 약속의 시간 오후 3시 봅니다. 오후 3시부터 한 5시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물이 살살 죽으니까 물이 조금씩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현상들은 실제로 발 앞으로 다가와서 보다는 조류 힘이 약하면 찌무게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텐션이 조금 없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반유동 낚시는 그게 좀 덜하다면 전유동 낚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줄 텐션 따라서 찌가 앞으로 조금씩 이 부력 때문에 당겨오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지금 딱 그런 것 같네. 자, 희망차네. 오후 되니까 날씨도 좋아지고, 원래 집에 갈 때 돼야지 날씨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싹 좋아지는 게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 욕지도 근역은 전반적으로 터져먹는 놈들이 많이 있는데 혹돔이 좀 많아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힘을 쓰는 녀석들 중에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는 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직벽이고 이러지 않아서 혹은 없는 것 같네. 그래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 셋이 딱 되니까 입질이 옵니다. 이 설마 알겠지? 와, 이거 근데 감성 넘치고는 힘을 또 안 쓰는데요. 감성 넘치고는 힘을 안 써. 아. 예이. 물이 있으니까 무기를 무는데 그놈이 아니네. 저기 보이는 지금 욕지도 가는 배입니다. 산등 떨어지는 배인데 저 배가 지나가면 약속의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배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현재 시각은 3시 40분입니다. 자, 한번 기다려 봅시다. 큰일 났다. 으이씨. 아이고, 느낌이 조금 그러긴 그랬습니다. 큰 거 들고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하, 약속의 시간이 아니고 저주의 시간이에요. 저주의 시간. 왔어. 어디로 가노? 예. 자, 가을 감성돔 손맛 좋습니다. 35밖에 안 되겠는데.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